오늘 진술서 내고 좀 묵비권 행사하실 계획인 건지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돈봉투 관련 재판에서 이제 돈봉투 살포 정황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님께서도 가장 지적하는 게 그럴 겁니다. 송영길 왜 이렇게 출두해라고 그러더니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일 텐데,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출두하겠다는 것은 빨리 저의 사건을 종결하고 100번이 넘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소하세요. 기소하든지 재판에 넘기면 제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문에 윤석열부터 털어라! 자수하세요, 자수!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객관 의무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저 검사님이 공정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겠지만,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이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헌법을 지키겠다는데 그게 비난으로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이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재판주의, 법정 중심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 철학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주도하는 사법 질서로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 사업가 김영권 씨한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했던 건 어떤 의미셨는지 5천만 원에 뭐 언론을 저도 봐서 알겠습니다만, 아니 해단식에서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고생한 선대위 분들 한 100여 명 있는 사람 해단식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다니는 거지, 뭐 내가 유감입니다 하고 다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수 상동회에서 전 회장으로 받은 기부금의 일부가 검찰은 인허가 대가 로비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은 혐의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증거가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윤관석 의원이나 그 박영수 전 보좌관 모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입장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박희태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 때 세 분이 그때도 1억 9천만 원을 인출해서, 박희태 의원 통장 인출해서 300만 원씩 20여 명의 국회의원에 배포했다라는 혐의였는데 그 세 분만 불구속 기소됐어요. 근데 윤관석 의원은 삼선원의 현역 상임위원장인 분을 당내 선거 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 구속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질문하고 있으면. 송 대표님 오늘 묵비권 행사합니까? 이거 말씀했습니다, 이게. 안 들려서요. 그러니까 다시 묵비권에 대해서 계속 아마 종편에서도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왜 송영길 그렇게 소환 조사해달라 그러더니 정작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 소환해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라는 거였고, 저를 소환함으로써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이제 종결해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를 하면 제가 법정에서 다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검사 앞에서 진술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보통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는 검사님이 나의 억울한 점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이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가 진술해야 됩니까? 그럼 헌법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법으로 헌법이 보장을 해놨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그리고 더구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312조 1항에 따라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법을 국회에서 개정한 이유는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그대로 법원 재판을 구속하는 검사 중심의 사법 질서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검사 앞에 가서 불리한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검사 앞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판사가 중심이 되는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다 조서 꾸며가지고 그 조서대로 따라가는 재판이 돼서는 이건 전근대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다. 더구나 제가 이 돈봉투 문제로 시작했는데 별건 수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제198조 사항에 따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 특수부, 이 2부가 이 사건을 수사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할 이유가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 먹사연 그 PC 하드디스크 교체도 그러면 다 그 박영수 전 부사관 지시로 그건 모르셨나요? 나도 제가 모르는 일이고 여기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자기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고발 사주 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컴퓨터를 전부 포맷시켰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받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됐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더구나 또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 의해서 고발사주 문제로 기소되어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 공수처 검사가 판사님 앞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78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재판받거나 수사받을 때는 무조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핸드폰 없애고 컴퓨터 포맷합니다. 그런 검사님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거 하면은 증거인멸이라고 윽박지른다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청구. 그리고 제가 사실 역대 피의자 중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 중에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 중에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께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한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검사 앞에가 진술하겠다 같이 국민 앞에 제대로 답변한 피의자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두하면서 항상 언론인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왔고요. 대신 검찰에 가서는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앞에는 말해도 검찰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은 제가 돈봉투 문제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이 형사부나 공공수사부가 균형 있게 수사할 문제를 왜 이게 특수부가 맡아서 이게 이 8개월 동안 이렇게 저를 별건 수사를 해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더구나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본연의 업무인 특수부 본연의 업무인 그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